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소디움 이온 배터리. 자, 투자 가이드입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주제로 여러 영상을 사실 만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애경 케미칼이 이제 급등하고, 엔젠솔 소디움 발표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전달했었고,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솔직히 보면. 근데 이제 조용했는데 CATL의 절단쇼로 폭발이 되었죠. 소디움 이온 배터리는 이전부터 좀 준비가 되고 있었고, 중국에서 실제 전기차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생산에서는 기가 단위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전고체로 보면 뭐 양쪽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보다 더 빠르죠, 속도가. 근데 이 소디움 배터리가 어떤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을 때 이게 기술이 퇴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에 진보가 있어야지 이게 채택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풀이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투자 가이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소디움의 특징부터 간단히 보면, 자, 이 자료들도 이전 자료들과 최근 자료들이 막 섞여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거죠. NCM 811이 기준이고요. 거기에서 LFP 소디움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쭉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들고 그런 구조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안전해지고, 특성적으로는 좋은 특성은 약간 달라요. LFP 대비 소디움이 좋은데, 이게 원소 이런 게 금속 특성하고 좀 다르고요. 전해가고도 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이점, 불리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보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변합니다, 어느 정도. 오늘 어떻든 소디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도 보면 그라파이트 에노드에서 하드 카본 에노드라고, 하드 카본을 왜 써야 되는 건가라는 거, 이런 부분도 나오고, 뒷부분에 보면 아예 그냥 에노드가 필요 없다,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노드가 필요 없으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가? 자,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실 나트륨보다 리튬이 문제죠. 리튬이 너무 적다, 발견하기 쉽지 않다, 추출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나트륨도 소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대신에 이제 이 지구상에 풍부하다는 거죠. 좀 더 풍부하다는 것보다 얼마나 추출하기 쉬운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제 비교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 가격은 나트륨 소디움이 훨씬 싸다 할 수 있지만, 실제 배터리용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고 결국 대량 생산이 되어야지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CATL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자,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게 원인이 뭐고,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 밸류체인이 기술이 필요하냐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이전 기술과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과의 의견은 다르죠. 그거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든 좋은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 지금 이제 마이너스 40도에서도 90% 용량이 유지가 가능하다. 그게 배터리 상태인지 아니면 전기차에 이렇게 온도를 넣어준 상태인지, 실제 40도에 넣어서 측정한 건지, 그건 좀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 소디움 배터리가 저온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응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해질 전도도
실제 이 리튬 이온 크기는 큰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해질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전해질을 리튬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케미스트리는 복잡합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에 쓰고 이건 여기 쓰고 아니고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들, 용매와의 상호작용이 약하다. 이로 인해 전해질 내 나트륨 이온의 탈용매화,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전액상에서 이게 결합했다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속도가 빨라야지 빨리 움직이겠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추운 환경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동성이 좋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잘 이동한다는 겁니다. 리튬은 이동성이 안 좋으니까 저온에서도 약해진다.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높은 이온 전도도. 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가 조금 흥미로워서 이 전압입니다. 그냥 작동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에너지도 높다라고, 파워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리튬보다 나트륨이 소디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여기 인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 있잖아요. 마그네슘 배터리, 알루미늄 배터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양극, 음극, 전해질이 생겨야지 이게 실제 배터리가 만들어지니까 리튬으로 제일 빨리 만들어져서 리튬이 있는 거죠. 이제 나트륨이 나온다는 건데, 실제 전압이 꽤 높죠. 그래서 무결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성질은 그냥 나트륨, 여기도 unsafe라고 되어 있는데 소디움도 똑같습니다. 리튬이나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차가 없고요. 순간적인 속도로 이게 팍 불이 붙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게 전기차에 넣었을 때 이제 다양한 장치에 의해서 지연 효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용량은 확 차이가 나죠. 여기도 보면 capacity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요 색깔 푸른색 보면 요 리튬과 이 소디움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전압도 차이가 나고, 대신에 여기 보면 실제 지구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리튬 대비 소디움이 훨씬 많다라는 거. 실제 이제 소디움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쓰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안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발트 화합물 같은 경우, 코발트, 소디움,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발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디움에서는 코발트 외의 거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음극 재료의 개발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금속 리튬 메탈도 있듯이 이 소디움 메탈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메탈로는 성질이 동일해요. 리튬 메탈도 쓰기 힘들죠. 근데 이제 전고체에서 그걸 쓰려고 하는 거고, 소디움 메탈도 결국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무음극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흑연 기준으로 보면 인산철과 소디움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무게당, 부피당 이렇게 있는데, 이 소디움이 이 이온의 이제 반경이 크다 보니까 실제 이 부피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낮다라는 거예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160에 350이니까 무게 에너지 밀도로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 본질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한정된 어떤 공간에 썼을 때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외에 니켈계로 가면 3배씩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음극 조건에서. 자,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이온 반경이 크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차이고, 이게 어떤 특징적인 요인은 있는데 또 아니다라고 하는 요인도 꽤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기초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뭐 화학 전공은 아닙니다. 그냥 이리저리 2차전지 대량 생산 품질 쪽하고 여러 가지 개발자들, 뭐 기술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리서치해서 서머리해서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 배터리 기술을 보면 인터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제가 결국 기초 기술이 있는 데와 없는 데와의 간격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인터뷰들이 많습니다. 기초 기술이 없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죠.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기초 기술이 꽤 탄탄하다는 겁니다. 개발자들도 많고, 한국은 공학 쪽에 너무 강하고 응용 쪽에 강한데, 배터리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케미스트리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듭니다. 이번에 여기 이제 소디움 배터리 사태도 보면 CATL, 이 세계적으로 이 소디움이온 배터리의 이 가장 석학이 썰리멍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내용들을 조금 이제 기초 기술적으로 본다면, 원래 소디움 배터리는 리튬보다 더 빨리, 순서가 이제 리튬 하다가 소디움을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석유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원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전부터 다양한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쪽이 프랑스 쪽이라고 하는 거고, 프랑스 쪽 기업도 있고, 미국, 지금 소디움 쪽에 뭐 미국 기업, 뭐 프랑스 기업, 중국 기업, 뭐 이렇게 있어요. 실제 이 이온이 크지만, 큰 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용매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매우 높은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디움에서 6분 충전, 15에서 20C 정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전해질이 리튬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제 나트륨을 우리가 소금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트륨 진전물을 가진 암석물이 광산같이 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농축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농축한다는 게 이제 뭐 리튬도 보면 스포두민 암석을 캐와서 그걸 농축한 걸 스포두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트륨 이제 소디움 암반이 있고 여기에서 농축하는데, 이 농축의 과정이 소위 말 정제 이런 건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걸 많이 하지 않을 암석, 리튬도 보면 함유량이 높은 소금, 광산 이런 것들이 있고, 암석도 함유량이 높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건데, 미국에는 나트륨 진전물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사항들하고 이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소디움이 있다는 거죠. 뭐 리튬도 많아요, 미국에. 리튬도 어렵지만 정제가, 소디움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금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코발트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근데 리튬과 마찬가지로 매우 또 건조해야 된다. 공정이 그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CATL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 여기 21년 기사인데, 이것도 제가 이거 했을 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응과 지금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7월에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25년이죠, 지금. 그 전에 뭔가 출시했을까요? 1세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7월에 출시한다고 했죠. 대신에 그만큼 CATL이 오랫동안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면,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 연구했고, 근데 이 연구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기초과학적으로. 그래서 바로 출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능하고 이런 게 만족이 안 됐던 겁니다. 자, CATL이 이제 그만큼 기초기술자들도 많고 개발에도 엄청 돈을 투입하고 있죠, 사실 지금.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중국의 위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CATL이. 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가별로 지금 대응이 되어야 돼요. 기업별로 대응할 상황이 아닙니다. CATL도 국가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SEI를 설명하는데 흑연을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흑연을. 하드 카본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서 좀 나오는데, 그냥 이제 양극을 바꾸고 리튬 캐소드에서 소디움 캐소드로 바꾸고, 이거를 그냥 흑연을 사용해서 그냥 동작을 시켜보면 이 SEI층 계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디움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나온 게 하드 카본이라는 겁니다. 하드 카본을 바꾸다 보니까. 자, 실제 이온 크기와 상관없이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른 용매로 바꾸면 실제로 나트륨이 흑연에 삽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매를 바꾸면. 전액을 바꾸면. 그 전액도 보면 용매, 첨가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염 3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도 실제 흑연에 끼어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초 지식과 요게 이제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중국의 1세대를 보면 경질탄소, 이 하드 카본이죠. 하드 카본과 양극도 보면 지금 전구체 만들어서 양극재 만드는 공정에서 그냥 그렇게 기존 설비로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구조적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았다는 거죠. 지금 2세대가 이번에 발표된 걸로 보이는데 2세대 기술이 현재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극도 그렇고 양극도 그렇고 전해액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보면. 안전성, 저거 이제 절단 쇼를 했는데 저는 이게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보고 모든 상황이라는 것들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 동일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냥 이제 소디움, LFP, NCM 이런 것들을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검증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검증한 거거든요. 그냥 배터리를 통째에 넣어서 그냥 열을 가하는 도가니 같은 걸로 뭐 찌르고 자르고 이런 걸 조건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것도 이제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좀 복잡하지만, 여기 이제 메뉴에 이제 검은색이 이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열이 났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높을수록 큰 폭발이 일어났다, 뭐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메뉴에가 이제 NCA, NCM 3원계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황색, 이 나무색인데 이게 소디움이에요. 그 소디움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전액, 뭐 음극이 어떻고 양극이 어떻고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LFP, 인산철, 요 위 중간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삼원계와 인산철의 차이는 이 정도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불이 이제 열이 가서 700도까지 올라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산철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쑥 꺼진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소디움 중에 낮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 높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아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기본적으로 앞부분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본 원소 특성으로 소디움은 리튬보다 약간 안전하다. 화재성, 폭발성이. 그게 맞는 겁니다. 대신에 인산철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로 보면. 자, 이제 밸류체인 조금 보면, 이것도 한 2, 3년 자료지만, CATL이 지금 이제 밸류체인을 꾸몄겠죠. 여기 보면 이제 캠, 양극재, 캐소드 액티브 매터리얼, 분리막은 기존 그대로죠. 시니어, 뭐 이런 기업들이고, 이 퍼르시안 화이트, 퍼르시안 블루,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게 1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양극재 하던 기업들이 했었고, 여기 보면 에노드, 하드 카본 있죠. 이 BTR, 이 지금 음극재 1위 기업이잖아요. 에노드, 실리콘 음극재도 하고, 뭐 인조 후견, 천연 후견 다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캐소드, 기본 여기 이제 NCA 하이니켈, 울트라 니켈 780,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 250, 소디움 이온, 소디움, 나트륨 뭐 헷갈리는데, 이 차이가 꽤 나죠, 그냥. 중간에 보면 LFP, PO, LMFPP, 그 다음 여기 블렌드 한 거하고, 6, 미드 니켈 시리즈, 망간 리치, 8 시리즈, 이렇게 해서, 기본 캐소드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같은 음극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특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이라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쓰는 거죠. 기술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음극이면 하이니켈이 2.5배, LFP 대비도 차이가 있고. 근데 요 밑에 이렇게 보면 양극재 종류, 그다음에 이제 소디움의 양극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도 보면 PBA 계열, 그러니까 아까 퍼르시안 화이트, 블루 뭐 이런 계열들 보면 150인데 옆에 보면 레이어드 옥사이드로 넘어가면 180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 LFP 200 바로 밑에까지 20 차이지만 이것도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 방향은 지금 레이어드 옥사이드 계열 소디움 양극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보니까 여기 이제 에코프로비엠 층상 산화물기죠. 아까 레이어드 옥사이드 계열이라는 거죠. CATL도 퍼시안 블루 기반이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층상 산화물 기반으로 넘어갔겠죠. 파라디온이라는 것도 이제 나트륨, 소디움 이온 배터리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옥사이드 하이브리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겟 시장 자체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약간 EV 쪽으로 가려면 레이어드 옥사이드, 층상 산화물 양극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ESS, EV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퍼르시안 블루 기반이 아니라 층상 산화물 기반 소디움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건 이제 NCM 양극재 개발 경험을 살려서 고성능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퍼르시안 블루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하고 작동 전압도 3.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 돼야지 EV용, ESS용에도 이제 더 유리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술 방향이 되어 있고, 한국 세일 기업들도 가능하면 이제 이 방향으로 지금 이제 소디움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노드 하드 카본이죠. 자, 카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여기 이제 음극재라고 알려져 있는 에노드고, 이게 보면 이 소프트 카본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건데, 여기 밑에 하드 카본이라고 있죠. 이 하드 카본이라는 것들은 요 앞단으로 넘어가면 석유, 석탄, 뭐 폴리머 이런 것들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폴리머 고상 반응으로 들어오면 하드 카본이 되고, 이 하드 카본은
소위 말해서 그라파이트가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보면 이 그라파이트는 약간 레이어드 층상 구조고요. 하드 카본은 그게 깨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 그림은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애경 케미칼은 2008년부터 이걸 했었다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폴리우레탄 레진 뭐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다. 근데 이게 석유화학 기반이죠. 앞부분에도 보면 이게 이 폴리머 이렇게 넘어오는 요 단계를 개발했다는 거죠. 원래 이게 영구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프로세스를 이제 터득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보겠다라고 했겠죠. 했는데 이제 석유화학 기반에서 지금은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2008년 기술하고 뭐 그 바탕 기술은 비슷하겠죠. 지금은 바이오매스 기반 원료로 전환했다. 이게 원료 효율 면에서 가격 싸게 만들고 효율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4월 24일 그 기사에서 이제 본 건데, 이걸 통해서 애경 케미칼은 지금 소듐이온 배터리 개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타겟으로 지금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지금 CATL이 21년부터 했었고, 기초과학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응급 원료들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애경이 지금 공급하고 있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5년부터 지금 추가 설비 투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경의 기술이 뭐 100점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이제 폴리우레탄 레진,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이게 두 번째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리그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 폐지 같은 거 있죠, 종이. 그 리그닌도 보면 이게 목재 펄프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이 리그닌을 다루는 그런 부분, 종이를 다루는, 이 바이오매스도 좀 비슷하잖아요. 식물성 자원들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폴리우레탄 레진이 원료비가 다소 높다. 그 비용이 낮추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로 간 거고, 그 리그닌 폐지를 다루는 기업도 따로 있죠. 무슨 제지, 뭐 페이퍼 이런 거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걔들은 리그닌을 다룰 줄 압니다. 이 리그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하드 카본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정제가 필요하다. 다공성 제어가 어렵다. 다공성 제어가 안 되면,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배터리에 유리하지 않은 형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바이오매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애경은 봤겠죠. 원료도 구하기 쉬워야 되고. 그러니까 펄프업, 제지업도 진출 대상이 된다. 기존 음극재 기업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폴리우레탄, 제진, 플라스틱, 고무의 중간 성질, 합성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코팅, 폼, 접착제, 바이오매스, 식물, 농업 폐기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리그닌, 이거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 저도 뭐 이게 목질화, 나무를 이렇게 태운다든지 뭘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탄소 함량이 높고 하드카본 제조 원료로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펄프, 종이 만드는 부산물로 나온다는, 대량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또 정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지업, 폐지, 신문지, 산업용 종이 가공하여 얻는 소재, 재활용, 이것도 재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디움이온 배터리에서 음극이 중요하다라고 뭐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음극 쪽에 기술 트렌드를 또 봐야 되겠죠. 이게 딱 스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디움 배터리도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 이중 구조 하드카본도 여기 나노포어, 그러니까 이 포어 구조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구조가 갖춰져야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으면 이 이온이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서 이제 전기 전도도는 기본,
저장 용량 향상, 여기서 보면 질소 도핑, 하드 카본. 질소를 하드 카본 안에 그냥 살짝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핑이라는 게.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고도화, 그러니까 뭔가 전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공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려야 돼요. 이 흑연은 3000도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비용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하드 카본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 낮춰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재활용, 앞부분에 이야기되지만 재활용 부분이 있고, 기본 배터리는 초기에 이 충전할 때 이걸 이제 초기 효율, 초기 쿨롱 효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확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손실을 줄여. 나트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나트륨이 처음 충전할 때 어디에 이렇게 박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초기 손실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되는 게 부피가 너무 크다는 거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제조 비용 절감. 그리고 보면 리튬에도 이게 하드 카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 카본도 어떤 큰 산업 경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전액이 이제 뭐 좋은 효과에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전액이 상당히 이 화학 베이스라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리튬 PF6, 이 리튬염이죠. 나트륨염이겠죠. 소듐염이 거고, 요게 꼭 요게 들어간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변하고 있어요. 당연히 리튬 가격, 전액에 지금 현재 리튬염의 가격이 거의 양극재보다 더 큽니다. 리튬 그 반영이, 리튬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전액 가격이 비쌀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가격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떨 것인가. 요게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전액이 더 비싸질 이유도 없죠. 리튬이 소디움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액 첨가제도 달라집니다. 어떤 첨가제, 뭐 붕소계가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붕소계가 리튬에는 또 어떨 것인가, 이런 약간씩 이 조성이 다른 거죠. 자, 이 소디움에 들어가는 전액이 기본적으로 리튬에 들어가는 것보다 발화점이 높아서, 발화점이 높아야지 안 탈 거 아니에요. 화재가 안 일어날 거예요. 폭발이 안 할 거 아닙니까?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분리막도 발화점이 높아야지 분리막이 안 녹거든요. 그래서 뭐 세라믹을 코팅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리튬이온 전체에 비해서 일단 훨씬 값이 쌀 수밖에 없고, 리튬 가격보다는 싸기 때문에, 자, 저온에서 용량 유질이 높으며 전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급속 충전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전액 특성 때문에. 근데 이 전액을 리튬에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보면 뭐 겨울 주행거리 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 이제 소디움 이온을 배터리를 적용한 차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원래 히나라는 기업인데, 1세대. 원통형 셀이고, 여기 이제 그 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25kWh 캐패시티. 그러니까 뭐 보통 전기차들 최근 보면 고급형 100kWh 정도 되잖아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차가 소형이 되어야 되고, 셀투팩 기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시가 돼 있죠. 한국의 경차보다 작을 겁니다. 실제 본 적은 없고, 뭐 어느 정도 뭐 티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티코를 안 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이즈의 차를 CATL이 출시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AB형 배터리 팩. 그게 이전에 한 1,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게 요번에 지금 보면 듀얼로 이름을 바꿨는데, 기본은 그겁니다. 남쪽, 뜨거운 지역에서는 리튬, 북쪽에서는 소디움, 나트륨. 요게 가장 큰 그겁니다. 지금 좋은 성능이 안 좋다고 하니까, 특히 인산철을 많이 했잖아요.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급격히 줄었을 때 이 소디움으로 부분적으로 소디움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뭔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뭐 이런 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량도 리튬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는 30에서 60% 낮다라는 거. 마이너스 40도 환경에서도 90%의 에너지 보존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하 환경, 한국에서도 서울 지역 뭐 저기 이제 하얼빈이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40도니까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에서 이 소모량이 훨씬 준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가 같이 장착이 돼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일단 히팅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가지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데, 자동차 전원, 고전압 전원 배터리, 이거는 이제 자동차용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에 대형 트럭에 사용되는 저전압 배터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저전압 배터리, 대형 트럭에. 그리고 뭐 북부 지역용으로 나오고, 초콜릿 배터리 스왑 모델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이 초콜릿 배터리 스왑 모델이 뭐냐 하면 이건데, 지금 CATL이 그 배터리 교체 사업도 크게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본 형상입니다, 이게. 이 배터리에, 단독으로, 소디움 배터리 단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섞여 있는 건지, 두 개를 한쪽 모퉁이에 이게 소디움을 넣고 LFP를 넣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맞는 전기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니오고, 이거 지금 보시면 2022년 이잖아요. 그때부터 요런 류의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LFP, 소디움, NMC가 섞여 있는 이런 팩들을 이전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일 차량 모드에 소디움 배터리를 다른 배터리와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다른 배터리의 장점을 보완하는 AB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게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2년부터. 지금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듀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듀얼 코어 배터리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컨셉은 이제 수년 전에 출시한 AB 배터리 기술에서 비롯된 거고, 한 40만 개 이상 출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40만 대 정도에. 이걸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보기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교체 방식에서는 뭐 결정을 못 할 수도 있겠죠. 저전압 배터리 측면에서 24V입니다. 그러니까 저전압이죠. 일반적으로 전기차 400V 이러니까. 대형 트럭 시동 및 주차 통합 배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형 트럭, 여기 이제 요 그림인데, 여기 FAW 지팡이라는 요 기종에, 그러니까 트레일러 차죠. 여기에 이제 보조 배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로 24V. 그러니까 차량 구동용이 아닙니다. 전기차 구동용이. 현재 시점에서 소디움이온 배터리는 인산철보다 싸냐 비싸냐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 계속 이제 발전이 이루어왔죠. 그 부분 보면 음극 부분도 비용을 낮추게 되고 양극도 지금 성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산철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 그게 되니까 이제 CATL이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이 24V 대형 트럭 시동도 보면 이런 기능을 했던 게 이제 납축전지죠. 납축전지.
이 납축전지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비교한 데이터들이 요즘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납축전지가 가장 현재로는 경쟁이 되는 이 산업입니다. 여기는 납축전지죠. 에너지 밀도 보면 차이가 납축전지 대비해서 50, 150, 90, 200, 한 2배 정도 용량을 크다는 거고 수명도 길어요. 4배 정도 되죠. 작동 범위가 보면 영하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작동 범위도 넓습니다. 충전 시간도 금방 되죠. 1시간, 2시간. 아까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여기는 꽤 오래 걸리고. 여기 쭉 보시면 가격만 저렴하게 만들면 납축전지는 소디움으로 바뀌겠죠. 현재 납축전지 시장이 엄청 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리튬이온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근데 리튬이온이 계속 커지니까 줄어들겠죠.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디움이온이 첫 번째 타겟이 여기 납축전지다. 자, 이건 최근에 이제 여기 NGBS, LG엔솔에서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디움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런 자료들이 해외에서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앞부분과 똑같은데 여기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 40도까지 봤죠. 이 마이너스 10도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능이. 자, 그래서 LG엔솔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세대 소디움 배터리는 출력 특성을 감안해 12V UPS 백업용으로 개발 중이다. 2세대는 전기차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 2세대가 되려면 양극재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음극재 부분도 뭐 전액 다 일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12V UPS 백업용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CATL 이야기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가죠. 동박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동박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동박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이 리튬 이온과의 반응 때문에 알루미늄을 동박을 쓴 거예요. 동박의 문제는 이제 비싸고 무게도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박이 빠지면 나트륨 이온은 알루미늄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집 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무게도 줄어들고 에너지 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음극 기술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에노드 프리 중요하죠. 이 셀프 포밍 에노드 테크놀로지라고 CATL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언급한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 뭘 한다는 거지? 자, 가장 간단한 건 알루미늄 박 위에 나트륨 금속이 정착되는 거, 리튬 이온이 정착되는 거,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에노드 프리 기술인데, 요 이제 설명을 해서 에노드 프리를 하면 여기도 보면 그 LIB 리튬 같은 경우에도 500에서 940이니까 2배가 늘어나죠. 에노드 프리 기술만 적용하면. 소디움도 여기 보면 375에서 530까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전고체 기술과도 연결되는 기술인데,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이제 알루미늄하고 뭔가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카본 코팅 알루미늄 호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알루미늄 기존에 있는 호일 표면에 정착이 안 됩니다. 그 정착이 되기 위한 뭔가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 그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에 이렇게 카본을 미리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본 코팅 알루미늄입니다. 호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디움 CAT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CATL이 이전에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고, 카본 코팅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면 전기 전도도 향상, 이 금속 이온 도금균이라는 게 이제 리튬이 도금화될 때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게 덴드라이트라는데 그 현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디움도 그게 줄어들고, 그래서 카본 코팅 알루미늄 포일이 있어야지 이 에노드 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면 안정성, 집 전체 보호, 부식 억제, 원하는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탄소 코팅층에 뭔가 또 추가 질소 도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NT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를 더 넣어서 특성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카본 코팅 알루미늄 호일 가격은 비싸지겠죠. 이 가격하고 구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구리보다 싸다면 이 기술도 소디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소디움에는 아예 알루미늄이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무음극 배터리에서 카본 알루미늄 호일이 금속 이온 도금 품질과 배터리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커런트 콜렉터라고 하는데, 결론 이게 동인지 알루미늄인지 라는 거고, 요게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카본 코팅을 하느냐, 이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음극을 한다는 거는. 그다음 여기에 CNT를 더 첨가하는 비용이 높아지겠죠. 이 고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을 복합화한다 라는 거. 이거는 바이폴라 기술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구리를 적게 쓰고 싶은 거예요. 구리가 무게도 무겁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공성 구조, 다공성이 좋다고 해죠. 계속 이런 건 또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지금 연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호일 원래 만드는 기업도 사마 뭐 이런 애들이 이 기술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다른 기술이에요. 그래서 복합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을 사서 이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알루미늄 호일도. 자,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소디움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임팩트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제가 처음 다뤄왔을 때처럼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한번 저도 다시 리마인드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